안녕하세요, 여러분. 곰젤리예요. 오늘은 이 비잔티움 제국에 관해 알아볼 거예요. 우선 오늘날 이스탄불이라 불리는 곳에는 비잔티움 제국이 있었어요. 그곳에서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생각보다 다양한 일들이 있었지요. 우선 이 당시에는 꽤나 잘 먹고 살 만한 나라였지만 유럽과 아시아의 사이에 있어서 늘 침략에 시달려야 할 때요. 그래도 사람들은 그런 침략 속에서도 크리스트교에 의지하면서 가끔 전차경주 같은 오락거리를 즐기기도 했대요. 그리고 그렇게 전차경주를 하기 전, 그 당시에 군인으로 있던 사람이 전차경주를 하기 전에 공연을 펼치는 배우와 사랑에 빠져서 결혼을 하게 되었대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은 결국에는 황제 자리에 올랐대요. 왜냐면 그 사람은 황제의 조카였거든요. 그리고 그는 나라를 위해 많이 힘을 썼어요. 그리고 지중해 쪽을 차지하겠다고 사람들에게 세금을 내라고 했지요. 근데 세금이 많아져서 그에게 앙심을 푸는 사람들이 생겨나서 결국에 반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거기서 처음에는 전차경주의 색깔편으로 나뉘었던 것에서 시작한 청색당과 녹색당에서는 이 둘이 합쳐서 함께 국왕을 몰아내고자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사람들은 니카라고 외쳤지요. 니카는 그리스 말로 이겨라 라는 뜻이었어요. 주로 그 당시 전차 경기에서 많이 쓰던 말이었지요. 그렇게 니카를 외치던 사람들은 반란을 일으켰지만 결국 폭도들은 전부 잡혔어요. 이 반란을 니카의 반란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나중에 그, 그 왕은 자신의 아내와 함께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해 노력했어요. 하지만 니카의 반란으로 입은 피해는 엄청났지요. 3만 이상의 사람이 죽었고 성은 엉망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엉망이 된 성 위에 새로운 성을 지어 올렸어요. 6년 만에 새로 생긴 성은 이전의 성보다 훨씬 더 아름다웠답니다. 하지만 황제의 아내가 죽고 나서 황제는 깊은 슬픔에 빠졌어요. 하지만 그는 나랏일을 돌보지 않으면 나라가 돌아가지 않는다는 걸 알았기에 그는 나라를 다시 제대로 돌보기 시작했어요. 나라를 돌보면서 그는 뛰어난 장군들을 모아서 비잔티움 제국의 영토를 넓히고자 노력했어요. 이 당시에 비잔티움 제국에 있던 도시 중 콘스탄티노플은 많은 전 세계의 무역을 하는 상인들이 모여 있었기에 그곳에는 값진 물건이 많았고 무엇보다 비단도 있었지요. 황제는 중국에서 누에로부터 실을 얻는 방법을 들여와서 비잔티움에서 직접 옷감을 생산하기도 했어요. 그는 로마법을 모아서 하나의 법전을 만들기도 하고 일 전문가들과 모여서 새로운 일에 관해서 의논을 했지요. 그는 밤낮 없이 나라를 위해 일을 했기 때문에 그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잠을 자지 않는 황제라고 불리우게 됐어요. 오늘날 비잔티움 제국은 멸망하고 그 자리에는 이스탄불이 들어섰지만 그래도 그 당시에 비잔티움이 남긴 역사는 아직도 남아있어요. 그들에게서 얻은 잠을 자지 않는 황제라는 별명은 그만큼 밤낮을 가리지 않고 사람들을 위해 헌신했다는 뜻이 되기도 했어요.
여러분은 이 황제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저는 밤낮 없이 이 백성을 위해서 무언가를 한다는 게 우리나라의 세종대왕님과 닮았다고 생각했어요. 세종대왕님 밤낮 없이 우리를 위해 한글을 연구하고 만드셨으니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적어주세요. 다음번에는 새로운 과학책으로 찾아올게요. 안녕히 계세요.